그러나 금소조치도 정감록의 유통을 막진 못했다. 몰래 필사한 정감록이 집집으로 퍼져갔고 자연스럽게 필사자의 생각이 덧붙여지거나 일부 내용이 빠지기도 했다. 이렇게 민중들의 손을 거쳐 정감록은 완성됐다. 그런데 왜 정씨였을까? 조선왕조와 배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뚜렷한 인물들을 배출한 성씨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정씨입니다. 우선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선 초에 왕자은 안에서 희생된 정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 선조 때가 되면은 역적의 누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모 혐의로 처단된 정여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조선 왕조를 대신할 어떤 새로운 왕조가 있다면 그것은 정씨가 되어서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싹 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감록이 등장한 지역이다. 정감록이 최초로 보고된 지역은 18세기 평안도 등 서북 지역. 당시 이곳에선 한글 정감록이 유통됐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 한글판 정감록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별난의 주도 세력인 이제 몰랑양반, 이제 유랑지식인만의 이제 그 독과점물이었던 정감록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제 백성들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또는 널리 퍼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17, 18세기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금광 개발이나 인삼 재배와 함께 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제적 풍요는 피지배계층 전반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문인방 역시 그랬다. 그는 천민 신분에도 훈장을 사칭하고 전국을 돌며 동조 세력을 모을 정도로 학식이 남달랐다. 그러나 여전히 신분제의 벽은 높았다. 기존의 지식인들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식인들이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감록의 유포 과정에서는 바로 이러한 평민 지식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신분제에 가로막힌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조선의 멸망과 같은 파격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이 씨가 망하고 정 씨가 열 새로운 세상을 예언한 책 정감록. 정감록은 이들 유랑 지식인과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한글본 정감록 2종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중 한 권은 이곳 단국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언서 정감록, 즉 한글판 정감록이 존재했다는 것은 정감록이 당시 지배계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 사이에도 깊이 파고들었다는 뜻인데요. 정감록이 지배계층에게 체제 저항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갑니다만 과연 일반 민중들에겐 어떤 역할을 했던 걸까요?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읍내 곳곳에서 인견직물 가게와 공장을 쉽게 볼 수 있다. 전국 생산량의 80%. 인견은 풍기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다. 풍기의 인견 산업이 시작된 것은 1930년대 평안도 함경도 출신 주민들이 대거 내려오면서부터다. 지금 풍기에 지금 상공업을 하는 업체 중에서 약 한 50%가 60% 해도 과언이 아니라 60%가 지금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분들이 지금 다 상공업을 하고 있어요. 평안도 특산물이 풍기 특산물로 자리 잡을 정도로 많은 수의 이북민들이 이곳 풍기에 정착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풍기의 한 노인정에서 이북이 고향인 노인들을 상당수 만날 수 있다. 저는 저 황해도입니다. 이북이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제 고향이 신안주거든요. 여기도 황해도. 한때 월남한 이북 주민 수가 풍기 인구의 절반에 달할 정도였다고 한다. 근데 왜 그렇게 저 북한 출신들이 많으신 거죠? 예. 이들이 풍기로 오게 된 풍기 것은 때문에 오롯이 정감록 때문이었다. 제가 11살 적에 그 책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젖어 있었어요. 아, 과연 풍기라는 것이 어디냐. 그 황해도에서 여기까지 옛날에 풍기라 하면 지금 아마 미국보다 더 멀고 더 이제 거시하게 생각되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과연 풍기라는 것이 어떠냐. 한번 가보자. 우리는 정감록이 정감이라는 분이 예언한 책이 아주 좋았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기 그것 때문에 그 책 때문에 여기 왔어요. 정감록은 난세에 몸을 보존할 수 있다는 10곳, 이른바 십승지를 전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가 풍기다.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기근 등 삼재를 피할 수 있다는 십승지. 풍기뿐 아니라 안동, 계령, 가야, 공주, 태백 등 10곳 모두 남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풍기 금계초는 몸을 보존할 뿐 아니라 큰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길지로 보고 있다. 과연 금계초는 어떤 곳일까? 차가 다닐 수 없어 40여 분을 걸어 올라갈 만큼 첩첩산중에 위치한 금계촌. 십승지 대부분이 이처럼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위치해 있다. 일제시대 정감록을 따라 금계촌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집터가 남아있다. 대략 20-30호의 집들이 화전을 일구며 살았는데 정미소가 있을 정도로 꽤 큰 규모의 마을을 이루었다. 시기면 지금부터 한 5-60년 전이죠. 그렇죠. 예. 일제시대. 풍수지리 정감록 다. 태백산과 소백산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양백지. 거기는 분야가 많아요. 돈값수 같은 거 촬영 이런 것도 있고. 요새 그런 건 없지만. 정감록은 이곳 금계촌에 좋기 10,000명의 사람이 피난할 수 있다고 전한다. 그래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만나는 지역이 풍기를 중심으로 이래 만나거든요. 그래서 양백지간이라 그러는데 이 이제 양백지간이 또 볕을 동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항량지지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산에서 산서를 공부하는 분들은 아주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지형이고요. 또 위도상 36.5도를 이렇게 통과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길지입니다. 십승지와 같은 피난처로 찾아들 만큼 양난 이후 민중의 삶은 피폐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경작지는 3분의 1로 줄어 있었고 천재지변으로 백성들은 오랜 기근에 시달렸다.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 일어나가지고 숙종실록 부분인데 평안도의 기민, 그러니까 굶주린 백성이라는 거죠. 굶주린 백성 이호둔이라는 사람이 워낙 굶주리고 힘이 드니까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인육을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인육. 흔히 태평성대로 알려진 영조 제위 기간 내내 백성들은 홍수, 기근, 돌림병에 시달렸다. 이로 인한 손실이 전체 인구의 약 7-8%. 앞선 2차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와 비슷한 수치였다. 하지만 정부는 무능했다. 일부 백성들에게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변혁 사상들, 왕조가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